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가능성. 이게 뭐 단순히 간판만 바꿔다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당신께서 딱 짚어달라고 하신 포인트들 있잖아요. 뭐 코스피 가면 패시브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냐, 또 기업 가치는 어떻게 재평가될 수 있냐, 예상 시나리오, 과거엔 어땠는지, 또 뭘 조심해야 하는지. 네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이제 알테오젠 하면 딱 떠오르는 ALT-SC4 플랫폼 있잖아요. 그 정맥 주사 IV를 피하 주사 SC로 바꾸는 기술. 아, 네네. 그 키트루다 관련해서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죠? 맞아요. 그게 최근 머크 키트루다 SC 제형으로 FDA 승인 딱 받으면서 기술력은 확실히 보여줬죠. 그렇죠. 인정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탄탄한 기술적 배경 위에다가 코스피 이전이라는 어떤 제도적 변화 가능성, 이걸 같이 봐야 오늘 자료가 제대로 보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코스피로 이전하는 게 왜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인가요? 네, 핵심은 사실 코스피 이전 그 자체보다는요. 이전하고 나서 거의 뭐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가능성입니다. 아, 코스피 200 편입이요? 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가게 되면 요건만 맞으면 코스피 200이라는 대표 지수에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이 코스피 200이 왜 중요하냐 하면 국내외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들 이런 데서 운용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 같은 패시브 펀드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렇죠. 지수 추종 펀드들. 네, 얘네들이 이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의 새로운 종목, 예를 들어 알테오젠이 딱 들어오면 이 펀드들은 뭐 좋든 싫든 기계적으로 알테오젠 주식을 일정 비율 사야만 하는 거죠. 아, 의무적으로 사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 보니까 이 규모가 코스닥 시장 패시브 자금보다 무려 10배 이상 클 수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있더라고요. 10배요? 와. 네, 이건 뭐랄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거대한 돈의 물결이 밀려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단순히 시장 바꾸고 지수에 편입된다는 그 절차만으로도 그렇게 큰 자동 매수 수요가 생긴다는 거네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시장은 보통 이런 걸 미리 반영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실제 편입되고 나서도 계속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선반영 가능성도 생각해야죠. 실제로 주신 자료 보면 일부 좀 빠른 기관들은 이미 코스피 이전 가능성을 보고 미리 좀 담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 역시 빠르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패시브 자금 유입이라는 게 한 번 딱 들어오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동안은 계속 뭐 리밸런싱 할 때마다 기계적인 매도가 반복되면서 꾸준히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또 주가가 빠질 때 좀 받쳐주는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아하, 단기적인 효과뿐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단기 급등도 물론 기대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죠. 그렇군요. 패시브 자금 효과는 이제 좀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코스피라는 더 큰 시장으로 가는 것 자체가 알테오젠을 보는 시각,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도 좀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가치 재평가, 영어로 valuation re-rating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치 재평가요? 네, 코스피 시장이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인지도나 신뢰도가 더 높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큰 기관들은 내부 규정 때문에 코스닥 투자가 좀 어렵거나 소극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죠. 특히 좀 보수적인 외국인 투자자들, 이런 투자자들이 알테오젠에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더 많은 투자자들한테 노출되는 것 자체가 기업 가치를 다시 평가받을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큰 손들도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이걸 이제 알테오젠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 그 펀더멘털이랑 연결해서 봐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ALT-B4 플랫폼 기술력, 이건 뭐 키투르다 SC FDA 승인으로 게임 끝났다고 봐야 하고요. 네, 그건 확실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머크와의 키트루다 SC 계약, 자료 중에는 CLSA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한 4% 로열티 정도로 추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산도지랑 맺은 바이오시밀러 계약도 있고,
또 앞으로 에너투 같은 ADC 약물이랑 추가 계약할 가능성도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자료는 한 7% 로열티 가정하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네, 기대감이 크죠. 그리고 더 큰 게 보면 앞으로 특허 만료되는 블록버스터 약들이 엄청 많은데 이것들이 다 SC 제형으로 바꾸려고 할 거다. 그래서 뭐 슈퍼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자료에 나오고요. 와,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코스피 이전이 알테오젠이 가진 이런 강력한 기술, 성장 스토리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큰 투자자들한테 효과적으로 알리는 뭐랄까 확성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확합니다. 딱 그거죠. 더 넓은 투자자들에게 알테오젠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그동안은 잘 몰랐거나 관심 없던 투자자들이 이 회사 괜찮네 하면서 다시 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당신께서 주신 자료 중에 CLSA나 맥쿼리 같은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요. 목표 주가 한 58만 원, 59만 원 이 정도로 잡았는데 아직 코스피 이전 효과는 뭐 거의 반영 안 한 것 같다는 분석이 있어요. 아, 그래요. 보수적으로 봤군요. 네. 근데 또 국내 증권사, 예를 들어 엄민용 애널리스트는 72만 원까지 제시했거든요. 이런 걸 비교해보면 코스피 이전이 실제로 딱 되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오를 여지, 즉 가치 재평가 여지가 남아있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 이 코스피 이전 도대체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예전에 비슷하게 코스피로 옮겨간 회사들, 그때 주가는 보통 어떻게 움직였는지 뭐 그런 정보도 자료에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실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이전 상장이 완전히 완료되는 건 아마 내년 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자료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내년 중이요. 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완료 시점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점은 실제 상장일 그날보다는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절차가 진행될 때 오히려 더 오른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절차라는 게 보통은 회사가 이사회 열어서 우리 코스피로 갑니다. 공식 발표하고 거래소에 예비 심사 청구하면서 시작되거든요. 심사 승인까지 보통 한두 달 정도 걸리고요. 네네. 자료에 따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빠르면 올해 한 3분기 말이나 4분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런 절차가 시작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제 상장이라는 결과물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기대감이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과거 사례들도 좀 그런가요? 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과거 셀트리온이나 카카오 사례를 분석하면서 딱 그 점을 강조해요. 아, 셀트리온, 카카오 대표적이죠. 네, 이 회사들도 보면 코스피 이전 계획 딱 발표하고 예비심사 통과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적게는 뭐 30%에서 많게는 그 이상까지도요. 와, 30% 이상이요. 꽤 크네요. 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패시브 자금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 또 더 큰 시장으로 간다는 그런 상징성, 가치 재평가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30% 올랐다는 결과만 볼 게 아니라 언제 왜 올랐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의 기대감. 그럼 그 절차 시작의 신호탄은 뭘로 봐야 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좀 주목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건 역시 회사의 공식 발표죠. 이사회에서 코스피 이전 추진을 딱 결의하고 공시하는 시점. 공시가 뜨는 시점.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장 규정에 맞는 요건들, 뭐 자기 자본이나 시가총액 같은 것들. 자료 보니까 알테오젠은 이미 다 충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걸 갖춰서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절차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코스피 이전의 좀 긍정적인 측면, 기대 효과 이런 걸 주로 얘기했는데요. 근데 뭐든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이런 장밋빛 전망 뒤에 혹시 가려져 있는 위험 요인이나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할 점 이런 건 없을까요? 아, 당연히 있죠. 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건 일정의 불확실성입니다. 절차 진행 중에 주가가 움직인다고 했지만 그 절차가 정확히 언제 시작될지는 사실 회사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회사가 결정하는 거니까. 네. 시장 상황이나 뭐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서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 뭐 또 빨라질 수도 있고 이런 변수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노이즈와 변동성이에요.
주신 자료들에도 계속 나오지만 알테오젠이 워낙 성장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반대로 공매도 공격이나 좀 확인 안 된 나쁜 루머에도 많이 시달려 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기사들 많이 봤어요. 코스피 간다고 이런 노이즈가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관심이 더 커지면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워렌 버핏이나 빌 에크먼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처럼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나 루머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기업의 본질 가치, 장기 성장성을 보고 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긴 코스피로 간다고 해서 기업 본질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알테오젠이라는 바이오 기업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사업 위험 같은 것도 여전히 있는 거겠죠. 바이오 기업이 원래 안고 있는 그런 사업 리스크를 없애주는 마법 지팡이는 절대 아니죠. 그렇죠. 핵심 기술인 ALT-B4 플랫폼 가치는 키트루다 SC로 증명됐지만 앞으로 추가로 계약할 파트너사들의 임상 결과나 최종 상업화 성공 여부 이런 건 계속 지켜봐야 할 불확실성이고요. 또 경쟁 환경 변화도 무시 못하죠. 경쟁사 얘기도 나오던데요. 할로자임? 네, 자료 보면 알테오젠이 할로자임보다 여러 면에서 좀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있긴 하지만 기술 경쟁이라는 건 언제든 치열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특히 그 로열티 비율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몇 % 받느냐. 네, 키트루다 로열티가 진짜 자료에 나온 대로 4%인지 아니면 시장 기대처럼 5% 이상인지 이런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실제 회사 수익이 확 달라지거든요. 이런 건 계속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맥커리 리포트에서 할로자임 특허 끝나면 경쟁이 심해질 거다. 이런 우려를 제기했는데 또 알테오젠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 기술은 다르다.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도 자료에 있으니 같이 보면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벤트보다는 펀더멘털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아무리 코스피 이전이라는 좋은 이벤트가 있어도 결국 알테오젠의 장기적인 가치는 실제 로열티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또 다른 큰 기술 수출 계약을 따내는지, 그리고 다른 신약 파이프라인들이 얼마나 잘 개발되는지 이런 본질적인 사업 성과에 달려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벤트 기대감이랑 펀더멘탈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오늘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가능성을 둘러싸고 정말 다양한 측면들을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코스피 이전은 단순히 시장만 옮기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 편입을 통해서 대규모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이걸로 수급이 좋아지고 또 더 많은 투자자들한테 알려지면서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걸 확인했고요. 네. 특히 과거 셀트리온 카카오 사례 보니까 실제 이전 완료 시점보다는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 이게 투자 시점 잡는 데 있어서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타이밍이 중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 이전 일정이 좀 불확실하다는 점, 또 시장의 여러 노이즈나 변동성, 그리고 바이오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는 사업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투자 결정할 때는 반드시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오늘 저희 분석과 이야기가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이슈를 이해하시는데 당신께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께서 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요청하신 핵심 질문들,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의 효과, 가치 재평가, 일정과 패턴, 그리고 리스크 요인,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또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얘기에서 좀 파생된 질문인데요. 이걸 당신께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 보니까 알테오젠은 경쟁사인 할로자임이랑 다르게 특정 약물 타겟에 대해서 독점 계약을 안 하는 좀 유연한 전략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죠. 이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둘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할로자임 기술 쓰고 있는 수많은 블록버스터 약들 중에서 나중에 특허가 만료된다거나 다른 이유로 새로운 SC 기술 파트너를 찾아야 할 때 과연 어떤 약물이 알테오젠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 이걸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아, 그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알테오젠의 미래 성장성을 가늠해보는 또 다른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